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5의 챕터 3 시간입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굉장히 긴 파트여서 좀 쪼개서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파트 5의 챕터 3 부분은 우리 이번 시간엔 어디까지 배워볼 거냐라고 한다면 옥 내부터 옥 외까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옥 내외 소화전 설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는 제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랑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데 제가 저번 시간에 보조 배터리가 살짝 떨어져서 소리가 났었거든요. 떨어지면은 보조 배터리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조심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옥내소화전 설비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옥내소화전 설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계시죠? 어딜 가나 어느 건물에 들어가나 진짜 요거는 꼭 보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되는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집 들어가기 전에 여기 살짝 열어서 이렇게 넣어두고 집 들어갔다가 엄마 아빠 이제 안 계시면 또 살짝 열어서 가지고 뭐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화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안 좋기도 하지만요. 그때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숨겨가지고 에뛰드 같은 데서 화장품 사가지고 많이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옥내소화전 설비가 이렇게 생겼고 옥내소화전 설비는 우리 초기화재 진압에 진짜 뛰어난 친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물소화 설비이고 건축물 안에다가 설치해서 내가됨을 이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통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개통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왜 개통도 눈여겨서 봅니까? 라고 한다면 요즘 문제 트렌드 중에서 이렇게 개통도 나오고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골라봐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통도도 한번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한번 특징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밑에 보면은 뭐 있습니까? 지하수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하수조에 뭐 있습니까? 물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 담겼다라는 거예요. 지하수조는 물 담김. 옆에 보시면 압력 스위치, 압력 챔버 있고 요거 보기 전에 펌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펌프, 중압 펌프 이렇게 펌프들이 있어요. 요 펌프들은 물을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 하는 김호영 씨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주펌프는 물을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주는 친구들이고요. 옆에다 살짝 쓸게요. 올려주는 친구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압력 스위치, 압력 챔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압력을 감지해요. 이름에 걸맞게 압력을 감지해주고 펌프를 자동으로 돌리거나 멈추게 하는 뇌의 역할을 하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압력 감지해서 자동으로 돌리거나 멈추게 하는 압력 뭐 높으면 멈추죠. 그래서 뇌 역할을 하는 친구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 수조도 있는데 옥상 수조에는 우리 비상용 물 탱크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 특징 같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은 우리 물 쏘는 친구이죠. 물 얼만큼 나와야 합니까? 우리 1분당 130리터나 되는 물의 양을 쏟아내줘야 돼요. 아주 물 많이 나오고요. 압력도 중요합니다. 0.17부터 0.7 메가파스칼이하다라고 해서 정말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방수량, 그 다음 방수 압력 중요하게 물어보고 우리 옥 외까지 보기로 했잖아요. 옥 외랑 비교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옥내의 방수량, 방수 압력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내는 77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옥내는 77이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압력은 만약에 0.7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막 물 쏘다가 압력 너무 높아져서 튕겨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적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구성 요소 볼 거고요. 구성 요소는 우리 4가지가 있는데 물을 밀어주는, 글씨가 이상하니까 살짝 다시 쓸게요. 물을 밀어주는 4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씨가 저희 부모님 글씨 진짜 이쁘시거든요. 근데 저는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샤프를 많이 써서 그런지 아니면 글씨를 많이 안 써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글씨가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잘 늘지는 않네요. 그래서 가압 성수 장치가 첫 번째 있어요. 가압 성수 장치는 우리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냥 가장 보편적인 방식임을 볼 수가 있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고가 수조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고가 물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자연 낙차압을 이용하는 설비이고 압력 수조 방식은 우리 이름에 걸맞게 압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물을 압입하고 압축된 공기를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최고의 장점 설치 위치에 구애를 받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압 수조 장치는 우리 별도의 압력 탱크가 필요하고요. 불연성 고압 기체에 의해서 우리 송수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정도로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배관, 순환 배관과 릴리프 밸브다라고 해서 2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그림도 같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 구분 위주로 우리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에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펌프 순환 배관은 펌프의 최저를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해서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어려운 말 뭐가 있습니까? 최절 운전이 있죠. 최절 운전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소화전에 노즐을 잠굽니다. 그리고 펌프를 계속 돌려요. 소화전 노즐 잠그고 펌프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 높아지면 안에 있는 물 어떻게 돼요? 뜨뜻해진단 말이에요. 수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단 말이죠. 뭐 식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뭐 PV는 NRT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 배관 밑으로 물이 똑똑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 배관이 설치가 되어지는 거고 어디에 달려 있어요? 릴리프 밸브 밑에 달려 있다라는 거 위치 같이 보시면 됩니다. 릴리프 밸브는 우리 압력밥솥처럼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압력밥솥 어떻습니까? 우리 압력 과하게 돌면은 치 소리 내면서 압력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관 내 물이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지면 스프링을 작동 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동 후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스프링을 밀어줍니다. 스프링을 밀어주면서 조절 볼트가 뿅 하고 열리게 돼요. 이 사이로 압력이 빠져나가서 과압 방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순환 배관은 수온 상승 방지, 릴리프 밸브는 과압 방출 어디로? 여기 조절 볼트 통해서 뿅 하고 압력 나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각각의 우리 그림이랑 목적 꼭 기억해주자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펌프 방식 중에 자동 기동 방식에서 사용하는 장치이고요. 용적은 우리 넉넉하게 100리터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안전 밸브는 과압 방출 위해서 있어야 하고 압력 스위치 등등 있는데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재 페이지 122쪽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시험 배관이 있어요. 펌프의 성능을 시험한다라고 했는데 펌프 건강검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폐 밸브, 유량길, 유량 조절 밸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폐 밸브는 물의 흐름을 열고 닫는 역할, 유량계는 그러니까 물의 양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고, 물의 양 조절하는 밸브는 유량 조절 밸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량 측정, 량 조절이에요. 량 측정, 량 조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소화전함 등이다라고 해서 우리 소화전함 안에 있는 친구들의 우리 구조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별표 쳐서 보시면 되는데 3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방수구는 우리 층마다 설치해줘야 되겠죠. 우리 랜덤 포켓식 마냥 설치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화면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서 층마다 설치하게 되고요.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호스릴 포함이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평 거리 25m 이하, 호스릴 포함 너무 중요하니까 꼭 봐주셔야 하고요. 우리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 있어야지 초등학생도 우리 불 끌 수 있어야 하고, 노약자분들도 가지고 노인분들도 불 끄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키가 큰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다 손 닿으라고 방수구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 있어야 되고, 호스 구경은 40mm 이상의 것이어야지 물이 시원하게 나가지. 물 구경 요따만하게 구멍만하게 설치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물 쫄쫄쫄쫄 나오는데 불 끄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구경은 40mm 이상의 것으로 물 시원하게 빵 하고 나오세요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압력도 가뜩이나 높은데 우리 나오는 입구까지 작아버리면은 약간 좀 살인무게에 가깝기 때문에 넉넉한 크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다가 우리 옥내소화전함이라고 써있는데, 옥내소화전함에다가는 우리 적색등으로 우리 펌프 기동 표시등 설치해줘야 됩니다. 파란색 아니고 초록색 아니고 노란색 아니고 빨간색이죠. 우리 항상 빨간색 봤지? 아파트에서 뭐 노란색 불 반짝반짝이는 거 못 보지 않았습니까? 빨간색 적색등이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수온에 대해서도 구하는 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29층 이하랑 그 다음에 30층 이상부터 50층 이상까지 해서 우리 각각 고층에 대해서 수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기준같이 알면 좋겠어요. 두 가지 정도 우리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최대 개수. 내가 소화전함 뭐 100개 설치하든 1000개 설치하든 나 29층 이하는 최대 2개까지만 인정할 거고, 층수 높아진다? 그럼 5개까지 인신 썼다. 내가 5개까지만 봐줄게 라는 거 인정해주는 기준이다라는 거 최대 개수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층수 같이 보는 건데, 층수는 29층 이하 하나 있고 50층 이상으로 해서 초고층까지 있게 되는데, 중간에 30층부터 다시 9층도 한 번 더 나눠줬습니다. 우리 옥내소화전함 방수량 기준 어떻게 됐었어요? 1분당 130리터나 뿜어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물을. 그런데 29층 이하는 우리 기본적으로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2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시간을 곱해줘요. 우리 옥내소화전함 방수량 기준에다가 20분을 곱해줘서 2.6m 세제곱으로 하고 최대 개수 2개까지만 인정해주는 걸로 계산식을 세워서 수량을 산정할 수가 있고요. 50층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엄청 높은 층이죠. 소방대원이 막 진입해서 사람들의 피난을 도와줘야 돼요. 피난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좀 시간이 걸립니다. 60분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우리 옥내소화전함 방수량에다가 60분 곱해져서 7.8m 세제곱을 만들어줍니다. 초고층은 우리 5개까지 인정해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중간에 있는 층 수는 우리 피난에 대해서 40분까지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40분 곱해주는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렇게 중요 표시 쌓이는 이 친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9층 이하
2층 이하의 일반 건축물은 2개까지, 고층 건물은 5개까지로 인정해줄게 라는 의미임을 보시면 됩니다. 수원의 점검은 수조의 수위계 등을 이용해서 양 적정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펌프 성능 시험 절차가 있는데 우리 3가지 있어요. 최저 운전, 전격 부하 운전, 최대 운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먼저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표 3가지 기준 여러분들 알고 나신 후에 다시 글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서 그 표를 먼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예요? 우리 3가지 본다고 했었죠. 첫 번째 최절, 두 번째 우리 전격, 세 번째 우리 최대 운전해서 이렇게 최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가 있어요. 기준 3가지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물의 양,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기준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절 운전이다 라고 하면은 물의 양이 0이에요. 물의 양은 0으로 두고 우리 측정하도록 할 거고, 전격이다, 전격 부하 운전이다 라고 한다면 물의 양 100%, 최대는 150% 이렇게 물의 양을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0%도 이렇게 써드릴게요.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랑 기준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최절 운전의 우리 의미는 터지지 않게, 전격 운전은 제값을 하냐, 최대는 최소한 버텨입니다. 얼마나 버텨요? 우리 기준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값을 하냐는 기준이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값을 하는지 정도만 보시면 되고, 최소한 버텨는 우리 65% 이상은 버텨줘야 되고, 터지지 않게는 140% 이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최절, 전격, 최대 3가지 시험 우리 볼 건데 물의 양은 각각 150, 0%가 됨을 볼 수가 있고, 최절은 터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140% 이하여야 하는지, 전격은 제값을 하냐, 그리고 최대는 최소한 버티는데 얼마 이상 버텨요? 65% 이상 버텨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 작성해놓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 동력반의 선택 스위치를 수동으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수동으로 나 이제부터 내가 시험 한번 해볼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최절 운전은 우리 유량 조절 밸브를 잠근 상태예요. 물 흐르지 말라는 거죠. 물 흐르지 말라는 거고, 토출량을 0인 상태로 하는 게 물 안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터지지 않게 우리 막 돌립니다. 펌프를 최절 압력 나오잖아요. 펌프를 막 돌려요. 막 돌렸을 때 140% 이하인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절 운전 시 우리 릴리프 밸브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고, 릴리프 밸브는 과압 배출하는 거잖아요. 과압을 방출하기 때문에 릴리프 밸브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니라고 확인을 해보는 시험입니다. 전격 부하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부하 운전은 유량 100%, 평상시 상태처럼 100%를 딱 쓰도록 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제값을 하는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최대 운전은 우리 150%, 평상시보다 1.5배나 더 많이 물을 흘려야 물이 갑자기 한 번에 싹 하고 쏟아져 나오겠죠. 이때 우리는 전격 토출압의 65% 이상이 되는지, 우리 최소한 65% 이상이 되게 너 압력 버텨라 라는 걸로 우리 시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아래와 같이 펌프 성능 시험할 때 우리 각각의 유량 조절 밸브 잠근다, 뭐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 있다, 릴리프 밸브 확인한다, 압력계 보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펌프 성능 판단이에요. 우리 계속 봤었죠. 최절 운전, 우리 전격 부하 운전, 최대 운전이고 각각의 유량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물의 양 0, 100, 150이고
최저 운전은 우리 터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140 이하인지 최대 운전은 버텨. 얼마나 버텨? 65% 이상이 되게 버텨라는 거고 전격 압력은 평상시 상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좀 중요합니다. 펌프의 성능 곡선 우리 그림 있는데 최저 운전점, 우리 전격 부하 운전점, 최대 운전점 해가지고 각각의 기준이 있는 거 보시면 되죠. 우리 평상시 상태인 전격 부하 운전점은 우리 100이어야 한다. 최저 운전점 140은 140 이하여야 하고 최대 운전점은 우리 65% 이상 버텨야지 라는 것이죠. 최저 운전점은 우리 평상시 상태부터 140 이하까지 릴리프 밸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개방 범위 보겠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펌프 성능 시험 시 주의사항으로는 우리 작은 기포 통과해서는 안 되고 급격히 개폐 밸브 열고 닫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잠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우리 완전히 개폐 밸브 폐쇄한 후 점검에 임해야지 애매하게 잠그고 임하면 안 됩니다. 물 흘러버려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시험 진짜 잘 나와요. 방수 압력 및 방수량 측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별표 일단 중요하니까 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볼 거냐? 우리 방수 압력 측정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어떤 거 쓰냐면 피토 게이지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친구 쓸 거예요. 그리고 피토 게이지는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결합합니까? 우리 방수 압력 측정기를 다시 읽을게요.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 선단에 방수압력 측정기인 피토 게이지를 근접시킵니다. 우리 얼만큼 근접시켜요? 노즐 구경의 반띵만큼 딱 근접시킵니다. 그래서 눈금을 확인해보는 방법으로 해서 방수 압력을 측정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피토 게이지 사용하고 우리 노즐 구경의 반띵만큼이 중요해요.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 보도록 할 거예요. 반드시 직사형 관창 써야 되지 방사형 관창 쓰면 안 됩니다. 방사형 관창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봉상 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해야 돼요. 직각. 수평으로 측정하면 안 되고 무조건 직각이어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각으로 측정한다, 수평은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방수압력 측정 시 정상압력, 우리 옥내소화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옥내소화전 정상압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77이 보기로 했죠. 0.17부터 0.7 MPa 이하여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 지휘번에 스위치와 표시 등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6번에 우리 수동 기동 방법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 평상시는 우리 자동 혹은 연동의 정지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수동으로 기동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점검한다든지 이럴 때는 수동으로 기동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수동 스위치에 형광펜으로 바꿀게요. 수동 스위치로 바꾸고 기동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수동에 놓고 기동해줘야 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옥내소화전 실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설치된 발신기 버튼을 눌러서 화재 사실을 알려주고요. 문 열어서 화점으로 이동해서 밸브 개방하고 우리 방수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끝나면 호스 잘 정리해주자라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 값인 자동 정지, 내가 수동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해서 봐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고 자주 나옵니다. 다음 옥외 소화전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 외예요. 말 그대로 건축물 내부입니까? 아니죠. 외부에 설치합니다.
외부에 설치하게 되고요. 이 친구는 7m 세제곱을 곱한 량 이상으로 수원의 용량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몇 개? 2개까지만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7m 세제곱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모계소화전은 옥내랑 달리 옥내는 130리터를 뿜었어야 되는데 350리터를 뿜어줘야 돼요. 1분당. 왜냐면 옥외는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화를 해줘야 되고 좀 멀리서 쏘니까 방수량이 훨씬 많아야 하고 압력도 우리 772 친구보다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우리 350에 우리 기본적으로 소방차 출동하는 시간 20분이라고 했었죠. 20분 곱해줘서 7m 세제곱의 기준이 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7m 세제곱 곱해주게 되고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몇 개까지? 2개까지만 나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더 알아보기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별표 빵빵빵빵 많이 쳐주시고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 방수량과 옥외 소화전 설비 방수량 비교하면은 130, 350 각각 보시면 되고 방수 압력 옥내는 772 친구, 옥외는 0.25부터 0.7까지이다. 호스 구경 옥내는 우리 40mm, 호스릴은 25mm, 옥외는 65mm이고요. 설치 거리는 수평 거리 25m 이하, 옥내일 때 옥외는 40m 이하로 설치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표 다 싹 다 외워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랑 우리 가스기 소화 설비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문제를 먼저 같이 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쪽으로 넘어가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도 몇 페이지인지 알려드려야 하니까 교재 페이지 보시면 13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옥 내외만 딱 뽑아서 보도록 할 거예요. 옥내 소화전 설비 방수량 보겠습니다. 옥내 얼마입니까? 130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옥외가 350이었어요. 저수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옥외도 있습니다. 25층이네요. 25층은 29층 이하인 거고 우리 130에다가 옥내일 경우에는 20분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2.6m 세제곱에 3개인데 나 최대 2개까지밖에 인정 안 해줄 거야. 이니까 2개 곱해주면 되고 옥외는 우리 기본 350인데 방수량이 350인데 기본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도착 시간 생각해서 곱해주면 몇 미터 세제곱 곱해주면 됐었죠. 7m 세제곱 곱해주면 됐었고 너가 3개 설치하든 5개 설치하든 2개까지밖에 인정 안 해줄 거야 라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 여기는 2.6 곱하기 2 해주니까 5.2가 되겠죠. 더해줍니다. 14 더하기 5.2. 그러면 19.2가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이렇게 옥내랑 옥외 비교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 측정 방법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측정 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즐 구경에 반띵까지 근접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피토 게이지 사용한다고 했었고 방수 압력 측정계죠. 적정 압력은 우리 옥 내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77이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까? 0.17부터 0.7 메가파스칼 사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으므로 4번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섞여 있어서 몇 번까지 풀어야 하는지 잠깐 볼게요. 일단은 4번까지 보도록 할 거예요. 최저 운전에 대해서 우리 가장 알맞은 거 보도록 할 거고 최저 운전 뭐였습니까? 터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얼마까지로 해야 됩니까? 전격 토출량의 140%까지 해야 하므로 틀렸고요. 1번은 우리 물 쓴다고 했습니까? 물 안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토출량을 0으로 해야 한다.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대 유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 안 쓴다고 했으니까요.
5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풀도록 할 거고요. 6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감시 제어반 중에서 펌프 제어를 위한 스위치 예시를 나타냈습니다. 평상시에 대해서 알맞은 거 볼 건데 평상시 우리 디폴트 값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동에 정지여야 하고 내가 수동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기동까지 표시해준다라는 거였었죠. 평상시는 자동의 정지이고 수동하고 싶을 때 수동에 있어야 하니까 알맞은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는 겁니다. 다음 7번도 같이 풀면 되겠네요. 방수압력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우리 직사형 관창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직사형 관창에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우리 수직으로 측정해야 한다. 방사형 아니고 직사형 관창 쓰자라는 거여서 틀린 건 1번이다 라는 거 확인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최상층 옥내 소화전 설비 방수 압력을 시험하고 있어요. 옥내 소화전 설비 동력 제어반 상태 점검 결과 불량 내용 순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할 거고 지금 자동에 기동하고 있죠. 자동에 기동하고 있고 우리 게이지 봤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고 동력 제어반 보시고 어렵지 않게 골라보실 수가 있어요. 12번과 13번도 같이 보면 되겠네요. 12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가압송수 장치 중 수조 대신 압력 탱크를 사용해서 압축 공기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압력 들어갔네요. 그럼 무조건 뭡니까? 압력 수조 방식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골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 운전한데요. 릴리프 밸브 사용하면 과압을 방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너 수온 상승하는 거 방지하는 친구 뭔지 기억해?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 뭐였습니까? 우리 순환 배관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배관 이렇게 있고 릴리프 밸브가 달려 있었어요. 물 똑똑 떨어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해요. 14번입니다. 우리 옥내 소화전함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거 보도록 할 거예요. 옥내 소화전함은 항상 층마다 설치해줘야 합니다.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우리 25m 이하가 돼야 되고 수평 호스는 구경 40mm 이상이어야 하니까 2번밖에 없네요. 정답 2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수원의 0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치에 대한 거죠. 30층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29층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130 우리 기본으로 옥내 소화전 방수량인데 20분 기준한다고 했었으니까 2.6 곱해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고 너가 6개 설치하든 4개 설치하든 나는 기준값 몇 개까지만 인정해 줄 거야? 2개까지만 인정해 줄 거야? 이니까 5.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까지 우리 문제 풀면 되죠? 옥내 소화전 설비에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할게요. 감시 제어반은 정상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이 정지 잘 되고 있죠. 동력 제어반에서 우리 주펌프 ON 버튼을 누르면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펌프 ON 버튼 누르면 우리 주펌프 정지이기 때문에 기동하지 않겠죠. 감시 제어반에서 우리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올려주면은 주펌프 기동합니까? 주펌프 꺼져 있지 않습니까? 꺼져 있어서 작동 안 합니다.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올리고 얘도 기동되어 있어야 되겠죠. 옥외 소화전은 소방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 접결구까지 수평거리가 우리 40m 이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여러분 옥내랑 옥외에 대해서 각각 비교해 놓은 거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우리 해설도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 또 다 같이 풀어봤고요. 나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 옥내외 소화전 설비 엄청 중요했었어요. 중요했던 만큼 문제도 많이 풀어봤었고 비교표도 만들어 드렸는데 꼭 같이 읽어보셔야 하고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뭐 중요하다? 별표 보는 거 중요하다. 볼드 쳐져 있는 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림도 같이 잘 봐주세요.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